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대화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DML.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 관한 자료들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추가하고 바꾸고 삭제하는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말 심장과 같은 가장 실용적인 명령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명령어 목록을 그냥 읊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더 큰 질문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데이터를 실수나 어떤 논리적 오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킬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는 여러 방어 장치들, 그리고 각 명령어의 숨은 힘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수호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잭션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DML의 핵심 플레이어는 딱 4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셀렉트, 그리고 새롭게 넣는 인서트, 기존 것을 고치는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없애는 딜리트. 뭐 이름만 들어도 역할이 바로 그려지는 아주 직관적인 명령어들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작업들이 실제로는 아주 섬세한 안전장치 위에서 동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DML 명령은 이게 실행 버튼을 누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군요. 네.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묶음으로 처리되죠. 가장 고전적인 예시가 바로 은행 계좌 이체입니다. 아, 그 유명한 예시죠. 제 계좌에서 돈을 빼는 업데이트 작업이랑 친구 계좌에 돈을 더하는 업데이트 작업. 이 두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둘 다 성공해서 돈이 안전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시스템 오류 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을 빼는 작업까지 싹 다 포함해서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되돌려야죠. 이 all or nothing 원칙, 즉 원자성을 보장하는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자,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해 하고 내리는 명령이 commit.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니 전부 되돌려 하는 비상 버튼이 롤백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롤백 기능이 있다는 건 DML 작업이 DDL,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명령어들보다 시스템 저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어야 하니까요. 안전을 위해 속도나 자원을 좀 희생하는 구조인 셈인가요? 와,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맞습니다. 트랜잭션은 공짜가 아니에요. 모든 변경 사항을 로그라는 별도의 공간에 차곡차곡 기록해두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에 부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돈은 빠져나가고 주문은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있잖아요. 아, 상상만 해도 싫으네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비용을 기꺼이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API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그 근간에는 바로 이 트랜잭션 제어 기능이 버티고 있는 거죠. 속도와의 트레이드 오프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와,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이 제 온라인 쇼핑 경험까지 지켜주고 있었다니 새롭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를 지키는 최소 단위의 방어막이 트랜잭션이라면 자료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룬 참조 무결성은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의 전체를 지키는 거대한 시스템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데이터의 사회생활에도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은 반드시 존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규칙을 어기려는 모든 시도를 스스로 막아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기획팀 소속으로 신입사원 정보를 인설트하려고 하면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라면서 오류를 딱 띄우죠. 아예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데이터가 엉망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특히 이 규칙은 데이터가 사라질 때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자료를 읽다가 딜리트 작업에 대한 3가지 옵션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거의 비즈니스 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심는 수준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restrict, 제한.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 방식 같았어요. 그렇죠. 전략기획팀이라는 부서를 삭제하려고 할 때 그 팀에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삭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관리자한테 이 부서 정말 지우려면 소속된 직원들을 먼저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퇴사 처리를 완료하세요 라고 절차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죠. 아, 절차를요? 네,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많은 시스템에서 기본값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옵션인 카스케이드, 연쇄 삭제. 이건 정말 강력하면서도 잘못 쓰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략기획팀을 삭제하면 소속된 모든 직원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서 회원 탈퇴를 할 때 그 사용자가 쓴 모든 게시물, 댓글, 좋아요 기록까지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카스케이드 옵션은 정말 편리하고 유용해요. 하지만 만약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카테고리를 삭제했는데 거기에 속했던 모든 상품의 판매 기록까지 연쇄적으로 날아가 보겠다면 그건 재앙이죠.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이 옵션은 그 파급 효과를 정말 200% 이해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졌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마지막으로 셋 널 옵션이 있던데 이건 일종의 타협안처럼 느껴졌어요. 관계만 딱 끊어내는 방식이랄까요? 네. 전략기획팀이 해체돼서 사라지면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부서 정보칸을 그냥 소속 없음, 즉 널로 비워두는 겁니다. 직원 정보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요. 예를 들어 정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돼서 더 이상 특정 부서 소속이 아닐 때 유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옵션을 쓰려면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직원의 부서 정보는 비어있을 수도 있다고 널값을 허용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군요. 그럼요. 이 세 가지 옵션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인 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곧 비즈니스 규칙의 설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인서트와 업데이트를 영리하게 합쳐놓은 머지라는 명령어가 소개됐는데 업서트라는 별명이 정말 찰떡 같았어요. 네,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서트. 이 아주 흔한 개발 요구 사항을 명령어 하나로 해결해주죠. 예를 들어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날짜의 기록이 이미 테이블에 있다면 기존 방문자 수에 새로운 방문자 수를 더해야 하고요. 업데이트. 오늘이 처음 기록되는 날이라면 새로운 행을 추가해야 합니다. 인서트. 이걸 머지 없이 하려면 일단 먼저 오늘 날짜 데이터가 있는지 셀렉트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if문을 써서 업데이트나 인서트를 실행하는 코드를 짜야 하잖아요. 근데 그 확인하는 순간과 실제 업데이트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다른 작업이 끼어들어서 데이터를 오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머지는 그런 문제도 막아주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머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단순히 코드가 몇 줄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작업의 명등성을 보장하는 열쇠거든요. 아, 명등성. 네, 명등성이라는 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이 실수로 같은 데이터를 2번 보내더라도 머지 구문은 알아서 한 번만 처리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죠. 데이터 중복이나 누락 같은 골치 아픈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 명등성.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와닿는 설명은 처음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였군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오라클이나 MS SQL 서버는 강력한 표준 머지문을 지원하는 반면에 포스트그레스는 on conflict라는 구문으로 또 MySQL은 on duplicate key update라는 구문으로 이 명등성을 구현합니다. 문법은 다르다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동기화한다라는 목표는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비교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딜리트, 트렁케이트, 드롭. 잔류에서 나온 비유가 너무 명확했어요. 각각 지우개로 한 줄씩 지우기, 책의 페이지 전체를 뜯어내기, 그리고 책을 통째로 불태우기라니 이것만 들어도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네요. 허허, 그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럼 그 비유에 제가 살을 좀 더 붙여볼까요? 먼저 딜리트는 DML,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작어에 속하는 지우개입니다.
웨어 조건절을 사용해서 3번 학생의 기록만 지워줘처럼 아주 정밀하게 특정 데이터만 골라 지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우개로 지운 자국, 즉 모든 삭제 기록이 트랜잭션 로그에 남는다는 겁니다. 아, 로그에 남는다. 네, 그래서 커밋하기 전이라면 실수했더라도 롤백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어요. 가장 정중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수백만 건을 지울 땐 지우개질을 수백만 번 해야 하니 가장 느립니다. 그럼 트렁케이트는 DDL, 즉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던데 페이지 뜯어내기라는 비유가 정말 무섭게 다가오네요. 한번 뜯으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트렁케이트는 한 줄 한 줄 지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담겨있던 공간 자체를 그냥 비워버리는 방식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로그를 거의 남기지 않고 속도는 딜리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죠. 하지만 DDL이라 실행 즉시 자동 커밋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롤백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테이블에 있던 자동 증가 번호, 예를 들어 게시물 번호 같은 것들이 1번으로 초기화된다는 점이에요. 아, 번호까지요? 네, 내용물만 버리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트렁케이트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제가 아는 한 주니어 개발자가 개발 서버인 줄 착각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중요한 로그 테이블에 트렁케이트를 실행했던 아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사용자의 행동 로그 수억 건이 1초도 안 돼서 사라졌죠. 속도는 정말 빨랐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명령어라 권한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 마지막은 드랍입니다. 책을 불태우기라는 비유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네, 드롭은 테이블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테이블의 구조, 인덱스, 제약 조건 등 그 테이블과 관련된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적으로 흔적도 없이 제거합니다. 책의 내용, 종이, 표지, 목차까지 전부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DDL이라 되돌릴 수 없고요. 디스크 공간까지 즉시 반환될 정도로 완벽한 소멸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운영 환경에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만 신중하게 골라 삭제할 땐 지우개인 딜리트를,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빠르게 리셋하거나 정말 모든 데이터를 비워야 할 때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쓴다면 페이지 뜯기인 트렁케이트를,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테이블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땐 소각인 드롭을 쓰는 거군요. 목적에 맞게 도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DML에 관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훑어보니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넣고 빼는 지술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의 생명 주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개발자들의 깊은 고민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트랜잭션을 통한 안정성 확보, 또 참조 무결성을 통한 관계의 일관성 유지는 현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죠. 그리고 멀지나 다양한 삭제 방법들처럼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이 데이터 전문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관리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시스템의 설계자라면 연쇄 삭제, 그러니까 태스케이드처럼 사용자에게 엄청난 편의를 주지만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강력한 기능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어요?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가치와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